딱, 똑, 딱. 들리십니까? 이것은 시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소리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합니다. 그 한마디에 평생을 바쳐 일군 중산층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극적인 날의 바로 전날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경제 우등생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샀으며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수출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그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붕괴의 시그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국가 채무일 100조 원 시대. 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으니 안심하라.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속고 있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숨겨진 빚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이 경고하는 진짜 부채, 즉 D, 사라고 불리는 공공부문 부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전력, LH 같은 공기업의 부채, 그리고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빚은 3영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3영조 원이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누면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까지 1인당 약 6억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쌓인 가족이라면 숨만 쉬어도 2억 4천만 원의 국가빚을 떠안고 사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성은 언제 무너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 신호 4가지를 공개합니다. 징조 1. 채권 시장의 발작과 레고랜드의 경고. 첫 번째 징조는 국채 금리의 발작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널뛰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국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조차 휴지 조각이 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신용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증을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NO가 되는 순간 자본 유출은 댐이 터지듯 시작될 것입니다. 징조 2. 환율 400원 시대의 뉴노멀. 두 번째, 환율의 고착화입니다. 과거에는 환율 200원만 넘어도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원, 400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킹달러 현상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여러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지금 원화의 방어막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1.
500원을 뚫는 순간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징조 3. 부동산 PF와 전세 제도의 종말 세 번째.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건설사들은 남의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국민들은 빚을 내서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거대한 빚의 순환이 고금리라는 암초를 만나 멈췄습니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 전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역전세난, 빌라왕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는 순간 은행들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 채권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셧다운시킬 것입니다. 징조사, 한계 기업의 절규. 마지막 네 번째, 좀비 기업의 도산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억지로 살려두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비가 멈춥니다. 소비가 멈추면 자영업자가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징조가 현실이 되는 그날, The Day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한 상상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합니다. 별것 아닌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5조 원을 매도하고 떠납니다.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을 돌파합니다. SNS를 통해 XX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찌라시가 돕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은행 앱에 접속하지만 접속 대기자 10만 명이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사람들은 은행 셔터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셔터는 내려가 있고 현금 인출기는 점검 중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디지털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는 급하게 돈을 찍어내 은행을 지원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자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마트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집니다. 라면 한 봉지에 5영원, 쌀 한 포대에 20만 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3배가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미리 빚을 내서 실물을 산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세상, 이것이 경제 위기의 진짜 얼굴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십니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IMF 때 헐값에 나온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 3가지를 드립니다. 전략 1. 통화의 다변화. 달러를 확보하라. 첫째, 원화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동아줄은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혹은 실물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1,700원, 이 영원이 되었을 때 미리 확보해둔 달러는 여러분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금골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될 때 금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전략 2. 빚의 구조조정, 영끌의 청산. 둘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빚은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왕킹이 아니라 신것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전략 3. 대체 불가능한 생존 스킬. 셋째, 회사 명함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기업은 구조조정부터 합니다. 부장님, 차장님이라는 직함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퇴근 후 유튜브를 보며 웃을 시간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회사가 망해도 나를 찾아줄 기술. 그것이 배관술이든 온라인 판매든 코딩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직을 떠나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을 되찾으십시오. 1997년 우리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호는 명확합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지나친 비관론이다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준비한 보험이 쓸모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그 거대한 파도가 다시 한번 덮쳐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고 준비했던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자산, 내 가족, 내 미래를 지키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